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어서 트럼프 얘기를 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를 뒤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경제 분야 대선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관세와 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는 지금 2기 출범한 지 8주 만에 엄청난 경제와 금융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이 트럼프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관세 정책 때문이죠. 이미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또 잠재적 라이벌인 중국에는 25% 이상의 관세를 매겼고, 우방인 유럽연합과 아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중국 모두 지금 보복 관세로 맞서고 트럼프는 매번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공인했던 이 관세 부과가 거듭되다 보니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증시와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관세 부과 때문에 물가, 특히 수입 물가가 뛰게 되고, 이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물론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서 낙관론 펴면서 금리 인하도 당초 예정됐던 대로 한 3번 정도 올해 안에 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불신이 지금 완전히 가셨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하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이 관세 부과라는 게 보복 관세 부과를 통해서 경기 침체 혹은 심지어는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1933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던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그건데, 유럽 수입품, 당시에 미국으로 수입되던 유럽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고, 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보복 관세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됐고, 심지어 더 나아가선 2차 세계대전 시발점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향후에 구체화될 감세 정책, 세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기면서도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미국 증시의 간헐적 폭락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일기 당시에 이 주식시장의 지표를 자신의 대표적 경제 지적으로 당시 트위터에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폭락 장세라든가 미디어의 부정적인 언급을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대선 캠페인 당시였던 지난해 10월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경제가 기록적인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이 크게 뛰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부는 폭등하고, 그러니까 수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고 중산층이 번성하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공약과 달리 임기 초반 괜찮은 경제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물려받고도 거꾸로 증시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참 난감하겠죠. 물론 당사자와 측근들은 경기 침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물었던 게 폭스 TV와의 그 첫 공개 인터뷰였는데, 트럼프가 화를 냈죠. 나는 그런 식의 전망을 아주 싫어한다. 내년쯤 경기 침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위대한 일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의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도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 증시 폭락을 부추겼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내해 가면서까지 관세 같은 경제와 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하겠다 하는 거니까 대중과 투자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의 이 말이 일종의 신호탄이 돼서 측근들은 경기 침체란 말 대신 과도기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늘 덧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조언그룹이나 싱크탱크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자, 타이밍을 조절하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증시가 먼저고 상황 봐가면서 관세 부과에 나서자는 주장이죠. 혹은 의회에서 감세 같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입법 사안들이
잘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관세에 올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를 너무 앞세우다가는 상황 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조언인데요. 그러면 트럼프는 앞으로 관세 정책을 누그러뜨리거나 늦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오래됐고 확고하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가 관세에 관한하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관세란 말이다 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이야 이 관세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걸 경청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집착의 기저에는 다른 나라, 심지어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합니다. 미국을 벗겨먹는다. rip off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벗겨먹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럽과 아시아 이 우방들을 통틀어서 거머리, 리치라고도 곧잘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실은 실효 관세율을 엉뚱하게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한 거죠. 아무리 측근들이나 지금 조언 그룹들이 관세를 너무 앞세우지 말자고 해도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결코 뒷전으로 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세프 나이라고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하버드대 적을 두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 정책과 관세 전쟁을 두고 천철살인 천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버스를 모는 동력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걸 까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관세 정책을 자신의 시그너처 어젠다나 아이디어라고 이 트럼프는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미국인 특히 일자리와 이민에 불만이 많은 백인 노동자 계층에는 이게 감정적으로 통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화나니까 한 대 확 패고 말자 혹은 패고 보자 이런 감정적인 정책이거든요.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기보다 더 확고해져서 로비 같은 걸 통해서 유예기간 우리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서 얻었던 할당제 예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상회담 후에 기분이 좋아서 뭔가 자신들에 대한 예외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트럼프의 확고한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 때문이죠.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미국에 대한 투자 같은 걸 내세우는 전략으로 좀 선회해야 되는데 우리 수출 대기업들 고민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